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지금까지 했던 수업 끝. 불러보시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2 곱하기 4 2 곱하기 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네? 0 곱하기 곱하기 네 맞아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은 6 빼기 1,8이 대칭 이동된 거다. 네. 얘가 원의 중심이 얘에 대해서 대칭된 거야. 그러면 원방 한번 적어 봅시다. 중심이 1,8이래요. 얘가 되는 거죠. 다음 반지름은 똑같아요. 처음에 있는 이 식 정리해서 반지름 찾아보면은 반지름이 얼마지? 864 1이네요. 그래서 얘도 반지름 1입니다. 그래서 점대칭되는 원의 방정식이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얘가 점대칭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됐나요? 다음 얘는 괜찮거든요. 얘는 괜찮아요. 근데 선대칭이라고 하는 게 조금 머리 아픕니다. 선대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113페이지잖아요. 113페이지 밑에 있는 확인 체크는 한번 해보시고요. 직선은 일단 조금 그냥 두시죠. 자, 그 다음에 선대칭으로 갈게요. 자, 선대칭입니다. 점 P라고 하는 거, x, y 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의미의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할 거예요. 선대칭을 할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예요. 얘는 딱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칭 이동된 x', y' 부터 얘랑 다시 얘 대칭시켜서 Q라고 하는 점을 찾아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x', y'. 자, 먼저 첫 번째는 P와 Q의 중점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에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직선 PQ의 기울기요.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랑 수직이에요. 이게 두 가지 원칙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선이 있고 하나가 x, y예요. 자, 얘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 생기거든요. 얘에서부터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얘 점을 x, y'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건데 얘네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대로 대칭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중점이라고 하는 게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다음, 대칭이 되다라는 거는 얘가 수직으로 딱 최단 거리로 접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PQ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각이다. 즉,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얘 두 가지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9번으로 볼게요. 그냥 쭉 얘는 편하게 그냥 듣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좀 더 꼼꼼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게 되시면은 점 P 1,4라고 하는 거를 직선 y는 이 x-3에 대해서 대칭시킨대요. 그러면 이 대칭된 점을요, a, b라고 한번 둬볼까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얘는 x, y로 둬도 상관은 없겠고, 어쨌든 얘로 계산을 할 텐데
첫 번째 조건, 얘랑 얘랑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중점은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4 플러스 b 라고 하는 게 여기 직선 위에 있다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양변 2 곱해서 4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이 a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돼요?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2a 마이너스 8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조건인데 a, b라고 하는 거랑 p랑의 기울기 a 빼기 1분의 b 빼기 4라고 하는 이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 2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직각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 양변에 a-1을 곱해주면은 얘랑 곱해져서 2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b라고 하는 게 2a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놨어.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야. 그러면 4a 빼기 16 빼기 8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그죠? 자, 얘 넘깁니다. 그러면 5a라고 하는 거는 25. 그쵸? 25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5네. a가 5가 되면서 여기 대입해서 b라고 하는 게 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거는 5,2가 되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복잡할 거예요, 얘는 조금 복잡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얘 직선을 대칭시키는 거거든요. 얘가 더 빡세요. 자, 얘 똑같은 원리로 들어가는데요. 얘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실래요? 이렇게 적고 자취. 지금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점들을 싹 다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살짝 뭐랄까 일반적인 점을 잡아서 걔를 대칭시켜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봐요. 지금 y는 2x-1을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시킨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p라고 잡은 점을 얘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p라고 하는 거를 x, y로 두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점들이 모여서 얘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근데 q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잡을 거야. 됐니? 자, 첫 번째 조건. 아,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지? 첫 번째 레슨. 알고 계시구나. 자, 중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다, 그지? 첫 번째 레슨이라고 말할 뻔했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그냥 양변 2 곱하자. 어차피 2가 있을 거니까. y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6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다음, 얘 기울기를 볼 거거든요. 얘랑 얘랑의 기울기 x 프라임 빼기 x 분의 y 프라임 빼기 y라고 하는 거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y 프라임 빼기 y는 x 빼기 x 프라임이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렵죠, 벌써? 자, 여기서 얘 y는 그냥 두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얘 넘겨가서 x-y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이 완성되죠. 얘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2y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6은 x 빼기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되죠. 자,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잖아요.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 x 두 개 날아가고요. 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2y 마이너스 6이 돼서요.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자리가 없어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y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 여기에 있는 x 프라임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y 사라지고요. x 플러스 3이다 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랑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벌써 표정이 넉다운인데. 자, 각각들을 구해놨는데 우리가 x랑 y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바꿀 거예요. y는 x 프라임 플러스 3이고 얘는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다. x 자리, y 자리에 얘네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y라고 하는 거는 x 프라임 플러스 3이고요. x라고 하는 거는 얘거든요. 2 곱하기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전부 다 정리해주면은 x 프라임 플러스 3은 2y 프라임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따라서 싹 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 x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10 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Q가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됩니다. 어렵죠? 자취라는 게 원래 어려워요. 자취라고 하는 게 원래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기본 원리도 잘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 필수 예제 9번 같은 경우 밑에 있는 거는 안 하셔도 된다. 근데 8번 한번 해보셔라. 점대칭은. 자, 넘어갑니다. 이제 좌표 평면이 끝났어요. 평면 좌표가 끝난 겁니다. 평면 좌표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단원 제목이 뭘까요? 집합과 명제는 계약하고 할 겁니다. 뒤로 쭉 넘어가세요. 함수로 넘어갑니다. 함수를 방학 끝나기 전에 끝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웠었잖아요.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함수란 뭐였지? 너네 1차 함수, 2차 함수 다 했잖아요? 함수가 뭐예요? 함수다. 함수는 함수다. 좋네요. 문과 감성이네요.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나무는 나무고. 맞잖아요. 그쵸. 함수는 함수죠. 수업 끝났네요. 함수는 자, 집합 X, Y, Z 이거예요. 네네네.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x라고 하는 변수랑 y에 대한 변수인데요. x가 한 개 있을 때 x에 x당이라고 할까? x 한 개당 y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 y 값이 한 개만 있는 거. 있는 게 함수라고 합니다. 즉 x라고 하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값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를 봤을 거예요. 이런 상자 못 봤어요? 봤어요. 그죠? a라고 하는 거를 넣었을 때 b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게 함수였어요. 그래서 x 값이 하나가 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값 하나로 나오는 거. 그게 함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배웠었죠.
얘도 배웠죠? 얘 함수죠? 얘 원방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방이에요. 얘 함수죠? 그죠? 자, 뭐라고 했냐면요. x 하나당 y가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x값이 하나일 때 y값은 두 개입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정의가 x 하나당 y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다. 함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1, 2, 3번 중에 하나. 물론 기말이겠죠? 그래서 x 하나당 y가 하나일 거다. 그게 함수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퀄리티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해서 나타낼 겁니다. 물론 집합 과정을 배우고 얘를 배우는 이유가요. 이 집합이라고 이 x 값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는 거. 이 모아놓은 거 표현이 집합에서 나오는 표현 때문에 집합을 먼저 배우고 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일단 냅두죠. 일단 냅두고 x값들이 가능한 것들을 하나의 주머니 안에다가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로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y라고 하는 이 y값이 가능한 거 1, 2, 3, 4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들을 여기에 있는 숫자에다가 하나씩 그 화살표로 날리는 거야. 얘네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날리는 거야. 근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화살표를 날릴 거냐라고 하는 게 이 fx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a, b, c라고 하는 녀석들이 f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각각들이 하나씩 날아가서 꽂힙니다. 이 화살표가 날아가서 하나씩 정해지는 게 대응이라고 해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1에 대응된다. C라고 하는 거는 3에 대응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다. 그죠? 얘는 함수가 됩니다. Y가 하나 남았는데요. 상관없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함수일까? 얘는 함수예요? 아니요. 함수 맞아요. X 하나에 Y값 하나예요. X 하나에 Y값 하나예요. X 하나에 Y값 하나예요. 상관없어요. Y는 뭐가 됐든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거 얘는 함수인가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거 얘는 함수일까요? 뭘 하신 거예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요. 함수요. 함수 아닙니다. B가 대응 안 됐잖아요. B라는 녀석은 그냥 혼자서 내뱉다는 점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화살표 대응 안 했잖아요. X값 하나에 Y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멘붕이 오시면 안 되는데 어떤 게 함수인지 대충 감은 와요? 네. 얘네들을 사랑의 짝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네가 물론 지금은 안 갔겠지만 대학 가서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남자 셋, 여자 넷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반대로 여자 셋, 남자 넷이 낫겠네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앉았어요. MT 말고 미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요? 사랑의 짝대기를 날릴 거니까요. 자, 미팅을 갔어요. 근데 이 1번이라고 하는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한 거 같고 너무 공부도 잘하는 거 같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A라고 나온 남자애도 얘, B도 얘, C도 얘를 찍었어. 얘는 함수가 돼. 다 찍었잖아. 근데 C라고 하는 애가 쟤는 내 취향은 아닌데 이렇게 찍었어요. 얘 함수죠. 아니요. 함수죠. 남자들이 다 선택은 했잖아요. 선택만 하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B라는 애가 잠깐만 나 집 가야 돼. 지금
집에 문제가 생겼어. 나 집 갈게. 선택을 안 했어요.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B라는 애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재는 그래서 누구 찍을 거니? 정치 색깔인가요? 장난이고요. 정이다. 네? 4번이 정이라게. 아, 네.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애가 이런 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각각들에 대한 이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이 f라고 하는 거, 얘가 함수,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해서 f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x라고 하는 게 y로 간다. x가 y를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로 나타내는 게 함수입니다. 자, 근데 그냥 x랑 y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요. 왜요? 이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x, y 말고 얘네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두 분은 아셔야 돼요. 민재야, 이 x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나는 지금 김희자 씨 부른 거 아니야. 김민재 씨를 부른 거야. 어? 너 얘는 알아야 돼. 너 그래프 그리면서 졸라 많이 적었을 거잖아. 내가 찾으라고 많이 했었잖아. 이름이 뭐야? 정이야. 네. 윤우 씨가 아시네요? 그럼 민자 얘는 뭐야? 이름이 자, 됐다. 자, Y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공역이라고 해. 처음 됐지? 너 처음 들을 텐데? 나는 이 말 쓴 적 없는데. 넌 치역이라고. 일단 Y라고 하는 애는 공역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기호 씨 잘하시네. 김희자 씨? 화이팅! 아, 네. 아, 김민재여서 못한 거구나. 미안하다. 김희자 씨는 잘하는데, 그지? 그걸 또, 그렇구나. 그럼 김민재 씨는 좀 당분간 안 부를게. 김희자 씨를 좀 불러야겠다. 자, 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Y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1, 2, 3, A, B, C, D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1이 A, 2가 B, 3이 C를 선택을 했어요. 자, 공역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요, 특별한 애들이 있죠. 선택이 된 애들이랑 선택이 안 된 애들이랑 있어요. 자, 얘네들 이름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얘네들 위너 루저 같은 거 아니고요. 여기에 Y라고 하는 거 통틀어서 공역이라고 하는 건데 선택된 애들만 이름이 있어요. 김희자 씨? 선택된 애들의 이름이 뭘까요? 시서유 씨. 네, 얘가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Y라고 하는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선택을 한 녀석들만 치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이라고 하는 거 안에 치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시죠? 그죠?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로 가능한 모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X로 가능한 값의 집합이에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다, 하나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Y로 가능한 값의 집합이에요.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X가 대응된 값들의 집합이에요. X가 대응된 값의 집합이다. 얘네들부터는 따로 그건 안 줄 거예요. 그 판서노트는 따로 안 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 분명히 중간고사 치르고 나면은 다 까먹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얘 유형 다 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빠르게 개념만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판소노스도 없이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물론 숙제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봤다. 자, 지금 20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 그림 보면은 하나씩 전부 다 대응이 됐다, 그죠? 하나씩 다 대응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거기 아닌데요, 기호시. 저기 206페이지요. 네, 20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림 3개. 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함수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세요. 3이라고 하는 애가 선택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림 3번 보실까요? 2번이라고 하는 애가 너무 욕심쟁인가 봐요. 얘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가 봐요. 자, 근데 쓰레기죠. 함수 아닙니다. 그런 애가 껴있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김희자 씨? 문어발은 아니죠? 아하. 자, 여기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왜 쓰레기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봤고요.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거, 얘 다른 이름이 하나 존재해요.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존재한다. 뭐냐? 함수값이에요. 자, 지금 앞에서도 많이 다뤄왔었잖아요. 함수값을 구하여라. fx값을 구하여라. 자, 얘랑 똑같은 게 fx값, 또 똑같은 게 y값. 얘네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갑자기 혼동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감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혼동이 와요. 근데 y값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 적을 때 y는 어쩌고 저쩌고 적는데 여기에 x들만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x들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y값이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거 하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얘를 읽어주는 게 함수값이죠. 그죠? 얘를 잘 하셔야 한다. 함수값을 읽어라고 했는데 얘 값을 읽고 있으면 안 된다. y값을 읽어야 된다.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4번 보시게 되면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얘에서 얘로 가는 명령이에요. 근데 함수가 똑같다.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아야 된다. 너네 이런 고급스러운 용어 아니? 인풋, 아웃풋? 김희재 씨 알아요? 모르죠. 아하, 그럴까봐. 코딩에 있지 않아요? 네, 알아요. 어? 입력 결국,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너 자판기 써봤지? 예, 써봤죠.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지. 인풋, 아웃풋 하죠. 네. 인풋,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에 대한 명령이 함수야. 함수가 똑같다라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1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고 2 넣었을 때 B 나와야 되고 3이 넣었을 때 C가 돼야 돼. 자, 근데 이 모양은 달라도 돼. 함수가 똑같다라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만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 자, 봐봐. 내가 명령을 이렇게 내릴 거야. 첫 번째 명령이야. 각자 순서에 맞게끔 선택해라. 그러면 1은 A 선택, 2는 B 선택, 3은 C 선택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이렇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1은 A로 가, 2는 B로 가, 3은 C로 가 해도 똑같은 애가 나오지. 이 두 개 명령이 있는데 얘네 두 개는 같은 함수라고 보는 거야. 생긴 게 똑같아도 당연히 같은 함수인데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다면 그냥 그게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물론 fx라고 하는 게 당 함수가 돼서 그냥 y는 x다
y는 x다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얘랑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둘 다 똑같아야 될 거야. 우리가 함수를 다른 함수를 gx라고도 쓰거든요. fx를 먼저 썼으면 그 다음 함수는 gx라고 쓰고요. 그 다음은 hx라고 적어요. 어쨌든 gx라고 하는 게 x다. 얘 함수랑 모양이 똑같은 것도 함수인데 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 이어라. 그 옆에 거 이어라. 아니면 1 너 a 가를 정확하게 딱 찝어주는 거 두 개 다 똑같다는 거야. 인풋이랑 아웃풋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야. 알겠죠? 결국은 걔예요. x 값을 하나 넣었을 때 y 값들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함수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프는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자,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일단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겁니다. 얘요.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밑에 가리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함수인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말뜻부터 한번 봅시다.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로 간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정의역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의역이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x에서 y로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자, 그럼 x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자, y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입니다. 그죠? 자, x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갔을 때 치역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1이 마이너스 1인데 없네. 그죠? 일단 보류해봐. 자, 0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치역이 0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0이 0으로 대응되고 있다.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저기다 넣으면은 1이네요. 1로 대응되는데 1은 선택할 게 없잖아요. 선택 못 했잖아요.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얘 니은번. 자, 니은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번은 얘 이용해서 그냥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값 넣으면은 치역이 1로 가야 되겠네? 대응되죠? 0은 0이고요. 1은 1입니다. 얘 1이 두 번 선택됐네? 얘 함수 아니죠? 안 낚이는데. x가 다 선택이 됐잖아요. 하나씩만 선택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됩니다. 다음, 디귿번. x가 x제곱 플러스 1로 대응된대요. 마이너스 1입니다. 대입하면은 2로 대응되는 거죠. 0은 1이요. 1은 2예요. 얘 함수죠. 다음. 좀 크게 적어줄게요. x에서 y로의 함수다. 마이너스 1, 0, 1이다. 0, 1이다. 자, 먼저 니을번입니다. 니을번 보시게 되면 x가 2x 플러스 1로 대응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로 대응되어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1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대응이 될 수가 없네? 없으면 함수 아니죠. 다음, 니은번.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대입하면은 0이 돼야 된다, 그죠? 0이네. 다음, 0이면은 1이고, 1이면 2다, 그죠? 이렇게 대응이 되네? 함수 맞네. 그래서 함수 되는 거 니은, 디귿, 미음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함수값 치역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자, 필수 예제 2번이랑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왜 이렇게 해맑게 웃으실까? 보기 좋긴 한데 왜 그러실까나. 자, x-2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자, 근데 위에 있는 거는 x라고 하는 게 유리수일 때 쓴대요.
밑에 있는 거는 x가 무리수일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도 함수가 나타내는지 너는 또 왜 웃고 있어요? 보기 좋다요. 아, 보기 좋아요. 그래서 문제도 한기영 한단 말이지. 자, f의 3이라고 하는 거 빼기에 f의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거 유리수죠? 위에 있는 걸 사용한다. y값 3 빼기 2 1이다,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무리수죠. 밑에 있는 거 써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함수값이죠. 자, 1에서 얘를 빼요. 계산하면은 그냥 루트 3만 나오죠. 이렇게 함수값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필수 예제 3번. x라고 하는 거 얘가 정의역이다. x라고 하는 거는 1부터 6까지 있는 자연수다. 다음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2x-1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다. x라고 하는 게 홀수일 때 위에 거 쓴다. x라고 하는 게 짝수일 때 밑에 거 쓴다. 자, 홀수인 것부터 한번 봐요. 1, 3, 5는 위에 걸 쓰는 거야. 1 대입하면은 1이 나오고요. 3 대입하면은 5가 나오고요. 5를 대입하면은 9가 나와요. 밑에 있는 거 짝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2를 넣게 되면 0이 돼요. 다음 4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6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치역이라고 하는 y값들, 선택된 y값들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오름차순으로 적어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얘 적어줄 때요, 이런 표시, 중괄호 표시 해주시고 적으시면 돼요. 중괄호 표시 해주시고 제일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치역이 됩니다. 하나의 약속이에요. 중괄호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를 볼 텐데요. 자, 서로 같다라는 게 뭐냐? 식이 똑같은 것도 똑같은 거지만 x라고 하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오면 똑같은 함수다. 자, 필수 예제 4번 보시게 되면요, fx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정의역이다. 마이너스 1과 1이다. 자, fx라고 하는 이 식은 ax 플러스 b예요. 다음 gx라고 하는 거, 이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2a가 된다라는 거야. 자, fx라고 하는 거에다가 집어넣어. 어이쿠, 조심하셔요. 네, x라고 하는 거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1이라고 하는 걸 대입하면요,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다가도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된다. 1을 대입했더니 1 더하기 2a가 된다라는 거다, 그지? 자, 함수가 똑같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a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2a다. 얘네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립이 되어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정리하게 되면은 3a-b라고 하는 게 1이다. 정리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정리하면은 a-b라고 하는 게 1이다. 라고 정리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요, 연립해서 계산하면은 a라고 하는 게 0이 되고요,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 잘못 구했네.
얘 마이너스 1이에요. 미안해요. 두 개 빼면은 2a가 2가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게 1이 되고요. 다음 b라고 하는 게 2가 되겠다. 그래서 a 값, b 값 구할 수가 있다. 함수 모양 다르지? 근데 함수 값이 똑같으니까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여기서 하나만 퀴즈. 만약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2가 추가됐어. 정의역에 2가 추가됐다? 두 개 다른 함수가 돼. 이해돼? 2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가 되어버려. 하지만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만 있을 때는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정의역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되는지 다른 함수가 되는지가 결정이 난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208페이지에 잠시만 넘어와 주실래요? 자,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딱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얘 밑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 순서도 지켜줘야 돼.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자, 뒤로 가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21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필수 예제 5번이에요. 필수 예제 5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좌표축은 안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저기 너무 대충 그렸긴 한데 대충 보시죠. 자, 첫 번째 있는 겁니다. X 하나에 Y 하나씩이죠. 그죠? X 하나에 두 개짜리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함수가 맞다. 너무 대충인데 어쨌든 대충 봐도 돼. 이건 대충 봐도 되는 거야. 대충 봐도 쉽잖아. 자, 여기에서 x가 하나 딱 존재할 때 여기 하나 두 개의 y 값이 나오네. 얘 함수 아니야. 얘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거든.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고 하는 애야. 원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인데 여기서 막간의 퀴즈. 원이 될 조건 두 가지 불러봐요.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개수가 같고 맞고. 반지름이 0보다 큰.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다. 김희자 씨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확실하죠? 그럼 타원의 대조건은 뭘까요? 헉! 어떻게 하냐고? 그러게요. 얘를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x제곱이랑 y제곱이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 돼요. 찌그러진다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얘는 타원입니다. y값 두 개니까 함수 아닙니다. 자, 얘는요 x 하나에 y 두 개죠. 그죠? 함수 아닙니다. 자, 얘는요 꺾여 있잖아요. 얘가 절대값 함수인데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데 얘 꺾여 있어도 x 하나에 y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요. 쉽죠? 이게 함수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가 나옵니다. 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절대값 함수는 두 개입니다. 자, y는 fx라고 하는 이 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걸 취해 줄 거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를 취해 줄 거다. 옆방 칠판에 새로운 만세 적혀 있어. 네? 자, fx라고 하는 이 식이 있는데 절대값을 붙여서 먼저 첫 번째 y는 절대값의 fx라고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y값 자체가 절대값이 된 거예요. 전부 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되게 희한하게 생긴 애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지렁이 같긴 한데 얘 y 값이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음수로 내려가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절대값만 달면 돼요. 그래서 쟤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지금 이런 함수인데 음수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붙이면 전부 다 양수 나올 거잖아요. 얘 밑에 있는 게 사라지고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절대값 함수예요. 그래서 얘 fx라고 하는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거 접어서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y축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x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아낼 건데, 자, x라고 하는 게 양수라고 한다면은 fx 그냥 그 자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x가 양수면은 그냥 이 절대값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맞아? 자, 근데 음수를 넣었을 때가 문제야. x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a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a는 양수야. 일단은 얘랑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왜? 절대값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f의 a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선 x에게서 양수인 거는 똑같다라는 뜻이야. 얘는 똑같다라는 거거든. 제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놔볼게. 양수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넣는데 얘 기준으로 해서 잘 봐. 얘에서 얘를 찍을 거야. 얘 빨간 색깔 봐. 그런데 얘는 함수값이 얘랑 똑같아야 돼.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힌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x의 절대값이 붙은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y축 오른쪽을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야. 데칼코마니 들어봤죠? 여러분들 해봤죠? 물감 반쪽에만 쭉 뿌린 다음에 딱 접어버리는 거.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접어서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만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게 절대값 함수고요. 넘어갑시다. 아니, 하나만 예시로 봅시다. y는 절대값 x-1 플러스 1이야. 자, 얘요. 기존에는 어떤 함수였냐면은 y는 x-1이라고 하는 함수였어. 근데 얘를 절대값을 시킨 거야. 즉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렸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여기 붙은 거, 얘 의미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해서 y는 절대값의 x-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자. 먼저 y는 x-1이라고 하는 함수, 하얀색이 기존에 있던 함수야. 두 번째, 절대값을 붙였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린 거야. 그래서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절대값을 한 이 두 번째 부분이야. 다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 위로 하나만큼만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빨간 색깔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접어서 올리는 거, 함수에다가 전체면에 x축 아래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 x가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얘는 뒤집는 거야. 그럼 뒤집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얘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얘는 아까 봤던 거랑 달라. 얘는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랑 얘네들이 달라. 얘도 x 대신에 절대값 x로 들어간 거거든.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원래 기존에 이 2차 함수는 0이랑 2라고 하는 거를 지났거든. 근데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오면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을 데칼코마니 시킨 이 그림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217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인데 함수에 대한 종류를 보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함수에 대한 종류를 본다. 자, 먼저 첫 번째 1대1 함수를 볼 거예요. 1대1 함수다.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얘는요, x 하나당 y 하나야. 이거는 기본적인 함수거든. x 한 개당 y 한 개야. 근데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이 나와. 뭐냐면은 y 한 개당 x 한 개가 돼야 돼. 이러면은 1대1 함수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거야. 잘 봐봐. 1, 2, 3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A, B, C, D라고 하는 게 있었어. 자, 1이 A, 2가 A, 3이 B를 선택했다. 얘는 X 하나당 Y 하나라서 함수는 맞는데 A라고 하는 Y 값 보면 1이랑 2가 선택했거든.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야.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냐? Y도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좀 특별한 애라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1대1 함수기는 하거든요. (1대1) 함수기는 한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은 치역이라고 하는 것과 공역이라고 하는 게 똑같을 때야. 지금 얘 봐봐. D라고 하는 애 남아있거든? 얘는 그냥 그저 1대1 1대1 함수야.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D가 빠졌어. 1이 A, 2가 C, 3이 B로 갔어. 지금 공역이라고 하는 이 Y 값들이랑 선택된 이 치역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똑같은 거야. 이럴 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름입니다. 그저 이름일 뿐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랑 정의역 x라고 하는 이 값이랑 치역 y랑 두 개 똑같은 값을 가질 때 항등함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어요. 1이 1, 2가 2, 3이 3으로 가는 거. 얘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항등함수는요. y는 x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x 넣으면 그냥 그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의 종류다. 종류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인데 이 상수함수는 뭐냐면요. x 값에 관계없이요. 항상 똑같은 y 값이 나올 때 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1, 2, 3, 4가 있고 1, 2, 3, 4라고 하는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요.
1이 1, 2가 2, 3이 4, 아니 3이 1, 4가 1 선택했어요. x값이 뭐든 간에 y값이 하나 나오는 거, 얘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얘 개수에 대해서 구할 거예요. 개수를 구할 거예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를 더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개수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자, 필수 예제 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 필수 예제 6번으로 갑시다. 필수 예제 6번. 자, 이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보시면은 자, 요런 모양의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x 하나에 y 하나지? 일단 함수는 맞아. y 하나에 x 몇 개야? 한 개야. 돼요? x 하나에 y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함수 이름이 뭘까요? 1대1 함수. 그쵸.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은 모든 실수고 얘 치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는 전체 실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따라서 1대1 함수도 맞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니은번을 볼게요. 자, 니은번 보게 되면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나왔다, 그죠? 자, 얘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맞나요? 근데 x에다가 뭐를 집어넣든 간에 다 똑같은 함수가 나오죠? 얘는 어떤 함수였죠? 상수함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y가 나오는 거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함수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디귿번. 얘 이차함수가 나와 있죠? 얘는 어떤 함수일까요? 절대값이요? 자, x 하나에 y 하나죠? 함수는 맞죠? 그죠? y 하나에 x 몇 개죠? 하나. y 하나에 x 두 개죠.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다음, 자기 자신 넣는다고 자기 자신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음, x값마다 y값 다 달라요. 얘는 그냥 함수이기만 한 거예요. 1대1 함수, 1대2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리을번. 자,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함수예요. 김희자 씨? 얘 무슨 함수죠? 아니, 이 함수 이름이 뭐죠? 얘가 어떤 함수 모양이죠? 오, 기억하시네. 역시 민재보다는 김희자 씨가 잘하는 건가? 자, 얘 x 하나에 y 하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맞아요. 자, y 하나에 x 몇 개죠? 하나. 하나요. 그래서 1대1 함수예요. 자, 1대1 대응이 되는지 한번 보자. 공역이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야. 자, 근데 여기서의 치역은 얼마죠? 0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거거든요. 0보다 큰 모든 양의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공역은 전체 실수인데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실수예요. 두 개 다르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기만 한 거예요. 다음 마지막 미음번.
직선인데 2,1이 지난데요. 얘 어떤 함수죠? 항등함수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입니다. 얘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각각들에 대한 함수의 종류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자, 예제 7번이랑 예제 8번입니다. 자, 예제 7번 잘 보셔야 돼요. 예제 7번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x라고 하는 이 정의역이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 지금 문제 보면 앞에 이상한 거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 이상한 거 붙어 있는 거 얘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일 뿐이거든요. 무시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정의역이라고 하는 이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y라고 하는 거 얘는 1부터 1부터 11이다. 얘가 공역이게요? 치역이게요? 일단 공역이에요. 일단 공역이에요. 자,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 1대1 대응. 근데 얘 함수 모양이 1차 함수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양수래요. 자, 좌표축이 있을 때 정의역으로 선택이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거든요. 다음. 제가 치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부터 해서 11까지다.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근데 함수 모양이 1차 함수래.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되려면 여기 점에서 여기 점을 이은 얘 직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야 모든 x 값에 모든 y 값이 다 포함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있는 점 3,11 이라고 하는 거를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해 주시면 y는 기울기 5분의 10이네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아닌데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양수로 주어져 있잖아. 기울기가 음수인 것도 찾을 수가 있겠지.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어떻게 될까?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지금 얘는 문제 조건 제일 뒤에 보면은 기울기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직선, 1차 함수가 존재할까? 라는 거거든. 하죠.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두 개 이으면은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되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이에요, 그게? 1대1 대응, 다시 한번 1대1 대응이 뭐였냐면은 x 하나에 y 하나가 돼야 되고 y 하나에 x 하나가 돼야 돼. 그게 1대1 함수였지. 근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치역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공역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x값에 대응된 값이 돼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얘네들 x값 하나에 y값 하나고 y값 하나에 x값 하나인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전부 다 똑같아지는 거야. 얘 직선의 방정식도 찾을 수가 있겠지. 그죠? 지금 양수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것 때문에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양수 기울기가 없었다면은 이 두 개의 직선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이 식은 뭐 따로 구하진 않을게요.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게 되면은 F라고 하는 거는 항등함수래요. 다음 G라고 하는 거
모든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다. 자, 기호씨, 네.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다. 네. 저기서 gx가 말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함수. 그렇죠.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f의 5 더하기 g의 마이너스 2. 자, f의 5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으로 나오나요? 얘는 항등함수래요. 네. 마이너스 3. 네? 네?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 3. 아, 5, 5, 5.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라서 5가 되죠. 네. 다음 g의 마이너스 2래요.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아? 네? 뭐라고요? g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라고요? 지나가고 상수함수. 네. g의 마이너스 2는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 나와야죠. x 값이 뭐가 됐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상수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해라. 2가 되죠? 이게 상수함수랑 항등함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함수의 개수는 넘어갈 거예요. 얘는 다음에 보는 걸로 하시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점대칭했던 거 파트 하나랑 함수 뒤에 파트 2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월요일에 교재 검사입니다.